북한 무인기 5대가 서해 지역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5대가 각기 다른 형태의 항적을 보였는데 일부는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왔다고요? 예, 사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정말 엄청난 도발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전과 오후 무인기 5대가 이 김포, 파주, 강화 일대로 침투를 했고 그중에 한 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비행을 하고 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제 항적이 잡혔는데요. 사실 무인 항공기가 자신들의 항적을 우리에게 노출시키면서 우리 측 영공을 침범을 해서 이런 도발을 한 것은 사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과거 2014년에서부터 2017년 사이에 여러 대의 무인기가 발견이 됐지만 그때는 은밀하게 침투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매우 노골적으로 침투를 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9.19 군사합의 이후 첫 MDL 침범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9.19 군사 합의의 위반인 동시에 정전협정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백주 대낮에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킴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긴장을 고조시켜서 결국 그 긴장 고조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원칙에 있는 대북 정책 추진, 한미 동맹의 강화, 연합연습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긴장을 고조시켜서 거기에 김정은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위대한 리더십, 그다음에 정말 주민들을 결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인기들의 크기가 2014년 남측에서 발견됐던 북한 무인기들과 비슷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MDL을 넘어서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다 추락을 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무인기는 사전에 우리에게 포착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주 사드 기지까지 가서 촬영을 한 이후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인제 야산에 추락이 됐고 그 추락된 것을 우리가 포착을 하면서 그 무인기의 항적을 우리가 추후에 확인한 것인데 이번과 같이 우리가 직접 항적을 포착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략 크기가 비슷하고 말하자면 이 조악한 그런 형태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장을 하기에는 제한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아마 이후 수년 동안 북한이 무인기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특히 김정은이 작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여러 항목 중에 하나로 500km까지 관측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하라. 여기에 올인하면서 집중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통해서 대응 사격을 시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초기부터 항적을 포착을 해서 경고 방송을 했고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하지 않자 말씀하신 대로 경공격기 그다음에 헬기를 동원을 해서 추격하고 격추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요. 지상에서도 대공 사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인천과 김포 공항에 우리 민항기의 운항을 잠시 중단시키기도 했고요. 다만 우리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밀집 지역에 우리 낙탄이 될 것을 우려를 해서 직접 적극적인 격추는 아마 시도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 군도 또 우리 여야도 밝힌 바가 있지요. 예, 우리 군은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무인기, 우리 항공기를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으로 보내서 북측 지역을 촬영하는 그런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